폴하 안녕하세요 형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RWA 관련해서 이야기 계속 해보려고요. 비트코인 시장이 계속 안 좋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RWA라고 하는 테마는 순항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브리핑 겸 영상 만들었으니까 같이 보실 분들은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60K가 뚫렸어요. 또 그래서 59K로 왔고 뭐 55K를 간다, 40K를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는 뭐 진절이 났기 때문에 그냥 이제 무시하고 계속 봐야 될 것들 보고 있고요. 24년에 비트코인이 많이 반등을 했죠. 뭐 12만 K까지. 근데 이때 비트코인 ETF가 된다고 해서 비트코인만 올랐어요.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박살이 났고 이제 비트코인이 또 조정받는다고 해서 알트코인이 박살이 나네요. 그래서 뭐 완전히 뭐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상황이고 근 2년 동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10토막에서 50토막, 뭐 100토막도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라 죽고 있다. 저도 알트코인 홀더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뭐 어쨌든 알트코인 불장은 뭐 영원히 안 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잘 버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락장이 온들 아니면 반등장이 온다 하더라도 뭐 괜찮은 테마들은 눈여겨보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랑 상관없이 꾸준히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RWA 관련해 가지고 브리핑 겸 영상 만들었어요. 그래서 RWA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실물화 자산의 토큰화라고 했죠. 특히 이 실물화 중에서 요즘에는 주식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게 토큰화가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토큰화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 생태계, 이더리움 생태계, 리플 생태계 여러 가지 생태계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솔라나가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솔라나가 다른 타 네트워크들보다 가장 열심히 RWA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솔라나를 위주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솔라나에 있는 RWA 가치는요 3빌리언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RWA 홀더는 29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서 상위 10개 체인에 RWA 홀더를 분포를 나타낸 건데 솔라나가 현재는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밑에 있고 BNB, 뭐 스텔라도 밑에 있죠. 그래서 그만큼 솔라나가 활성 유저 수가 많다. 그래서 활성 유저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게임과 같이 유저 수가 많으면 일단은 뭐 흥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눈여겨보면 된다. 그래서 그만큼 솔라나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라나 생태계에서 토큰화된 현물 거래량 볼륨인데요. 다른 체인이 회색이고 솔라나가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록색이 압도적으로 많죠. 여기 밑에 위에 은색 하나 있죠. 그래서 솔라나가 다른 체인들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현재 솔라나가 다른 네트워크 대비 가장 열심히 토큰화된 자산의 현물 거래량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RWA 꽤나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노력들 때문에 현재 3.8빌리언의 가치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솔라나가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여러 가지 덱스, 즉 솔라나 생태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오르카, 메테오라, 레이디움, 뭐 업비트 있는 코인들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350밀리언의 토탈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솔라나 생태계만 커지는 게 아니고 솔라나 생태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하위 코인들도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솔라나 코인 그 자체 즉 메이저 코인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하위 코인들도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솔라나 코인보다는 위험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판단에 따라서 잘 진행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 주피터 같은 경우는 솔라나 생태계에서 덱스 대장 프로젝트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이거는 솔라나 생태계 즉 솔라나의 거래량을 다른 중앙화 거래소랑 비교를 한 거예요. 선물 거래가 아니고 현물 거래인데요. 솔라나가 최근 들어서 2등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등등 있는데 솔라나가 두 번째로 위치를 포지션해 있고 1등이 바이낸스다. 그래서 솔라나 생태계 하나가
바이비트, 코인베이스를 잡아먹은 만큼 솔라나에서는 이 스팟 거래, 현물 거래량에 조금 중심을 맞춰서 RWA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 가서 뭐 바이낸스 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현물 시장도 많이 내려왔다. 어쨌든 솔라나가 2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페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솔라나 생태계에서 밈코인이 압도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밈코인이 후발주자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12%다. 전체 12%가 밈코인이고,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된 주식이 가장 선두주자에 있다. 그래서 솔라나가 이제는 과거 밈에서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RWA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의 거래량이 이 표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밈으로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밈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RWA나 뭐 스테이블과 같은 각종 제도화된 그 테마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는 솔라나 트위터인데, 솔라나 트위터거든요. 이 솔라나 트위터에 버팔로라고 하는 지토 파운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솔라나의 여름은 마음가짐이다 해가지고 여름에 솔라나가 다시 잘 될 수도 있겠다라고 트위터를 올렸었는데, 리트윗을 해준 만큼 과연 RWA로 솔라나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솔라나가 이거를 타개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 솔라나가 토스뱅크랑 MOU를 체결을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솔라나인데, 최근 들어서 KG 이그니스랑 또 협력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KG 이그니스는 결제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솔라나랑 협력하기 전에는 사용자가 카드를 통해서 은행 VAN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결제를 가맹점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준에 있는 거예요. 정산도 느리고 중개도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수료도 높은데, MOU를 해가지고 아마 이게 나중에 정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솔라나 기반의 결제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뭐 다른 거 거칠 필요도 없이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가지고 바로 결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솔라나 생태계가 한국 시장에 영향을 끼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 이렇게 되면은 정산도 빠르고 중개가 없으니까 수수료도 낮겠죠.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워낙 수수료가 낮은 생태계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 코인이 제도화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솔라나가 스테이블 사업까지 눈여겨보고 있다. 특히 한국 시장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코인이 제도권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러한 제도권에 맞는 테마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솔라나라고 하는 테마는 이런 식으로 잘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RWA, 디파이, 뭐 스테이블, 퍼프덱스 등등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밈 사업에서 각종 제도권 테마로 영향력을 옮겨가고 있다. 그렇게 솔라나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같이 한번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가격은 처참하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작년 1월, 25년 1월 기준으로 43만 원 정도 찍었었는데 현재는 4토막이 난 상황이고, 월봉 기준으로는 8개월 연속 음봉이고 9개월 음봉을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완전히 박살이 났다. 현재 알트코인 시장이 완전 박살이 났기 때문에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박살이 났고, 이거를 타개하고자 열심히 RWA 스테이블 사업에 눈여겨보고 있다.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일봉으로 보게 되면 저점 6월 달에 들어서 9만 원을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저점 대비 17% 정도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실은 뭐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올라가려면 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상승을 RWA나 스테이블 같은 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반등을 하려면 멀었다. 그래서 모든 코인이 그렇죠. 워낙 지금 비트코인이 멱살 잡고 내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고, 솔라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 소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주피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주피터가 원래 덱스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스왑하는 거래소였었는데, 이제 DRAM ETF도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이 DRAM ETF라고 하는 거는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샌디스크와 같은 반도체 ETF들을 말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D램을 출시를 했다. 그래서 주피터도 이제는 각종 ETF인 퍼프덱스도 지원을 하고 토큰화된 주식을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솔라나에서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피터 사이트인데 원래는 수압만 진행을 했었는데 터미널과 퍼프덱스가 생기고 그다음 D램이라고 하는 미국 ETF 반도체 또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구매를 할 수 있고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주피터 또한 이 ETF 시장에 들어서 왔고요.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330원 정도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저점 대비 50% 올랐다. 그래서 이번 연도 들어서 뭐 220원, 200원 정도 찍었는데 50% 정도 오른 상황이고 아직도 저점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그래서 고점이 2,400원인데 과연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피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66등인 만큼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대장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홀더들도 많고 한국인 분들도 팬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주피터 같은 경우도 뭐 각종 거래소, 한국 거래소 상장이 되어 있으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백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프로젝트죠. 백팩도 마찬가지로 D램 ETF를 출시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주피터랑 조금 다른 게 리드메이블 1대1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백팩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D램 ETF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D램 ETF를 매수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토큰화된 주식으로 솔라나 생태계에서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 D램 토큰 하나가 실제 ETF 주식 한 개랑 맞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코인을 증권사로 이전해가지고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차별화됐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금 말한 주피터 같은 경우는 ETF를 지원만 하지만 이 백팩 같은 경우는 증권사로 이전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그래서 이제는 코인처럼 사고 팔고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증권 계좌랑 연동을 해가지고 이전까지 가능하니까 뭐 이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런 면에서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백팩이다. 그래서 백팩도 꾸준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여기는 백팩 거래소의 백팩 코인인데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가 0.2달러 정도였었는데 아직 2.6배 오른 상태죠. 그래서 0.8을 찍었다가 지금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다시 말아 올릴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백팩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뭐 홀더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백팩도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백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무리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 G2 한번 보도록 할게요. G2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퍼프덱스 거래소가 출시된다고 했었죠. 아직 7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얼리 유저 테스트 유저들을 통해서 JTX를 배포를 했대요. 그래서 아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JTX 거래소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2 같은 경우는 현재 1183원이고요.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가 한 400원 정도, 500원 정도 때였었는데 그때 대비 현재 3배 정도 오른 상태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JTX라고 하는 퍼프덱스 거래소 출시를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조금 오른 게 커요. 그래서 7월 달에 출시가 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이 가격을 유지할 거고 만약에 JTX 거래소가 별게 없다 하면은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G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차트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 봐도 꽤나 이쁘죠. 그래서 여기서 말아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 뭐 솔라나 생태계에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G2이기 때문에 G2 같은 경우도 그때 이야기했을 때 사신 분들은 꾸준하게 들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로 솔라나 생태계 코인들은 마무리하고 요즘 들어서 이 제도화와 연동된 뭐 토큰화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장이라서 방금 솔라나 코인도 마찬가지로 코인의 가격은 크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갖고 할 애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장이 와서 빛을 볼 가능성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 솔라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RW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